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 출근길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왜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시는 길도 고생이셨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5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는데 네. 시위를 다시 시작한 이유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네. 이 장애인 권리 예산, 지금까지 요구했던 이런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 네. 5월 달까지 각 부처 예산을 다 받고 이제 예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면담을 요청하고 실무자라도 좀 만나서 저희의 예산을 설명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있어서 만나주면 또 더 높은 사람 만난다 이런 방식의 네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획재정부 좀 만나서 네. 저희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도 죽고 그 가족도 죽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 네. 정말 차별적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예산 논의해달라라고 계속 요청해서 네. 근데 콧방귀도 안 끼네요. 지금 말씀은 예산을 꼭 우리 요구대로 편성해라. 네. 돈을 집행해라. 이것도 아니고 네, 우선은 그렇게 해주면 만나자.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그럼에도 좋은 거고. 불구하고 네. 협의라도 할 수 있어야지 네네. 서로의 신뢰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만나는 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측 입장에서는 네. 일단 만나면 요구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나.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저희가 요구가 더 많아진다라기보다 우리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책임 있는 말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들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자, 시위 현장을 보니까요.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 T4, 네, T4. T사를 아십니까? 하고 적힌 피켓과 사다리를 목에 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네. 어떤 의미예요? T4라는 거는 네. 39년도에 나치가 네. 전쟁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네. 유대인을 죽이기 전에 학살하기 전에 자국의 장애인들을 수십만 명을 네. T4는 생체 실험한 연구소 주소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이 생체 실험을 했어요. 네. 장애인들을. 자국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 그래서 그 죽인 이런 생체 실험의 이 장소가 T4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짧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 영화인데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산수 시간이 있는데 독일에 그게 선생님이 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장애인들은 1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이거 산수 시간에 10만 원 빼기 10,000원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 한 명이 그러면 국가가 치러야 될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학생이 죽여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보면요. 더 슬픈 거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이다. 네. 발달 장애인들, 뇌병변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죽여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네. 보장하지 네.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 나치처럼 직접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상황이 한국판 T4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싶어서 결국은 비용 문제가 아니냐. 비용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언론에서 스치듯 본 구호가 이렇게 가슴 아픈 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동권 투쟁도 그렇고 이게 뭐 제 기억에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네. 불거진 문제, 네. 일종의 좀 사회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왜 꼭 출퇴근길 지하철이어야 하느냐 이런 예. 지적들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2001년도에 오이덕에서 지하철에서 리프트가 떨어져 죽고 2002년도에 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을 때 네네. 저희는 지하철로까지 내려갔었어요. 아,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로 2005년도에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는 계속 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길에 타게 되니까 네네.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출근길이어야 하느냐. 그 우리가 지옥철이다, 그렇죠. 깡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후에 타든 저는 안 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왜 또 출근길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도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정말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무관심하고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꼭 이래야지만이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지켜줬어야 될 어떤 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저희는 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는 또 누가 뽑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20년간 저도 이제 뭐 종로 길거리를 가다가 네. 이 여러 해 전에도 시위하시는 걸 봤어요. 많이 여의도에서도 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소수분들이 네네.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일렬로 네. 가시니까 큰 불편 못 느끼고 예. 아, 이런 분들이 시위하는구나 하는데 이제 주목이 안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도 하실 땐 문제가 없다가 예.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예. 근데 출퇴근 시간은 왜 안 되느냐 그러셨지만 예. 이게 무리가 커지다 보니까 관심도 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효과라고 한다면? 뭐 효과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한다. 네, 뭐 효과든 네. 뭐 효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 사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한다. 티포의 영화에 장애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도 마지막 그 자막에 보면 장애인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 죽음조차도 네. 수십만 명을 생체시로만 이 역사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핵심은요. 어떤 요구 정도가 우선 좀 받아들여지면 네. 이 시위 방식은 좀 어떻게 또 전환할 예정이세요? 저희는 뭐 시위 방식은 언제든지 전환하고 사실은 할 수도 그동안은 있고. 멈추시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멈췄지만은 매일매일 삭발하고 그리고 그랬죠. 또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한테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23년도 본 예산에 지금 예산 기재부에서 정부 안을 짜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왜 권리 예산이냐 하면 기본적인 법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였고 네. 이 예산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권리 예산이라고 했고 그 규모까지 저희는 기재부와 각 부처에다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들려오는 말로는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액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정액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좀 네. 불길한 이야기도 들려오니 좀 이 추경호 이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이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 왔다라고 네. 이렇게 약속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예산 확대 안 해온 정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네. 정부는 답해야 한다. 답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늦었죠. 뭐. 왜냐하면 지금 2001년도에 이미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외친 게 지금 뭐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죠. 네. 그런데 지금도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지금 21년 지났는데 이동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개선된 점도 있습니까? 뭐 1950년도 전쟁 났을 때보다 네. 2022년도에 한국은 개선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죠. 네, 네. 이거는 저희는 개선되는 걸로 보느냐, 네.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고 또 투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됐지만요. 21년이 지나도 어떤 지방은요, 저상버스 한 대도 도입 안 했어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법에는 도입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예산을 각 지자체에다가 떠맡겨 버리니까 그게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동하고 싶은데, 이용해서 이동하고 싶은데 그런 지역적 편차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주장이 아니신 겁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 뭐 얼마 전에 있었고요. 62조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네. 이 안에 이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예산을 보니 연구비 2억 네. 이게 전부였다. 예. 상당히 좀 허탈한 느낌이셨겠어요? 뭐 너무 무시당했다. 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호 장관이 이 추경 예산 때 답변한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취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3배였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집단적 100인 이상의 거주시설에는 코로나 시기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집단적으로 감금당하면서까지 확진율이 50% 가까이 돼요. 네네. 이런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피해받은 문제에서 가장 최약자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서 반성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추경 62조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동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겨우 뭐 저희가 1612억의 예산에 추경 예산을 넣었지만 꼴랑 2억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이것이 취지에 맞다고 하느니 이건 누구의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지입니까? 아니면 돈 가진 사람들의 취지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시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시당했다. 이게 사실 좀 심리적인 차별감 이게 더 또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차별공화국이다. 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에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여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또 장애인 권리 정책도 나오리라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요. 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기조로 접근해야 할지 좀 당부의 말씀을 오늘 기회 삼아 주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셨고 그건 발달 장애인의 미술 관람을 하면서 그것은 정부가 지켜야 될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기조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넣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네. 아무 소용없죠. 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권력을 집행했던 이 책임자들의 모습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증명하는 길은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정말 책임감 있게 논의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차별을 없애려면 5월달, 6월달 중에 물론 그전에도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 또 특히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 가족들과 가족에게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도 자살한 사건이 2022년도만 해도 3월 2일 날 2건이 있었고요. 5월 17일 날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 23일 날 또 2건이 하루 동안 일어나고요. 또 2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6건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올해만. 지금 5월 달만. 5월 달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뭐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다른 의견 두 개를 뽑아보면 청취자 2193님은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를 뿐이지요. 또 이제 청취자 KK0609님 아침에 아이 부유값 벌어야 하는 청소부입니다. 전장현 시위로 출근을 못해서 일을 더 못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하면서 꼭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건가요? 이분도 약자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의견들 다 이제 오늘 전해드렸으니까 또 이제 고민을 하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좀 정부가 책임 있는 협의 논의를 이제 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에게도 꼭 좀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과 네. 무거운 마음을 저희들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 보신 네. 시민분들께도 정말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또 이제 고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서 예. 장애인 가족인 거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의 다수가 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의 가족이거나 함께 살기 위한 우리가 머리 맞댐을 필요로 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 대표였습니다.